어쩐지. 그래서 안 눌렀구나. 영상을 안 눌렀어. 자, 서술형 6번. 한번 풀어보자.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하는 f 마이너스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중3 실력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fx가 이차함수고 풀어봐. 시간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일단 한번 풀어보고. 풀어보. 무엇보 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얘기야. 어떤 의미인가를 분석을 해.
잘 안 오지?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잖아. 고등학교 시험 문제인데 fx가 2차함수인데 우리가 이제 2차함수는 배우긴 했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저 조건 3개를 가지고 fx를 다 구해내야 되는 거잖아. 2차함수 식을 완벽하게 구해내야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얼마인지 아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과 6을 넣었을 때의 값이 같다.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나야 되겠어?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나야 되겠어? 이런 걸 보고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fx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럼 뭐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하고 6을 넣었을 때하고 함수 값이 똑같다 이 말이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요 값이 얼마인지 요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f 마이너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가 6이라고 해봐. 그럼 6 넣으면 얼마야? 이게 얼마야? 여기 y 값이 f6인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우리가 fx가 x-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꼭지점이 1,4야.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얼마예요? 물어보면 우리가 이거 3 이거잖아. 3 넣으면 얼마니 하면 여기다가 물론 3을 넣은 거지만 그게 바로 f3인 거잖아. x에다가 3 넣은 거 맞잖아. 그럼 3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x에다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8이에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자, 이게 f3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 f-1을 넣었을 때하고 f6을 넣었을 때 이 두 값이 똑같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fx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6이라는 얘기. 가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그래야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과 6을 넣었을 때 값이 똑같다는 얘기. 이렇게. 이해갔어? 대칭축이 얼마다? 요놈의 중점. 두 개 내에서 뭘로 나눠줘? 2로 나눠줘야 돼. 얼마? 2가 대칭축이야. 이 그래프는 대칭축이 2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여기가 2고 이게 대칭축이야. 그래서 이차함수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가정을 해. 이때 6을 넣었을 때의 값과 이게 f6이잖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똑같다 이 말이야.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아. 왜? 여기서 여기까지 4칸 이렇게 똑같으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해갔어? 그래서 이것은 뭘 알려준 거야? 대칭축이 x 이꼴 얼마다? 2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 fx는 어떻게 생겼겠어? 최고 차이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꼭지점이 2가 될 것이고 y절편 여기 꼭지점 y절편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자, 이제 하나하나씩 a, b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두 번째 건 뭐냐? f1 더하기 f 마이너스 절대값이 5가 0이다 그랬지. 무슨 말이겠어? f5는 무슨 말이지? f5는 x에다 5를 넣은 거지. x에다 5를 넣으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지. 그 함수 값은. 근데 뭘 씌워놨냐? 절대값을 씌워놨잖아. 그럼 양수겠지. 그럼 f1은 음수가 나와야지.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f5가 5를 넣었더니 3이 나왔어. 3. 절대 씌워도 3. 그럼 f-1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이해갔어? 그래서 이게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1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자, A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A가 양수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대칭축이 2란 말이야. 대칭축이 2인데 Y좌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줘야 돼?
음수 나와줘야 돼. 얘가 1 넣었을 때 음수 나와야 된다고. 2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돼. 이 정도의 어떤 뭐 대충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음수가 나와야 돼. F1이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예를 들어서 대충 그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 거야. 얘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이 F1이 음수다 이 말이야. 그리고 5를 넣은 건 어디 있겠어? 5는 이 정도에 있어서 F5를 넣으면 이 값이 나오겠지? 이 값이 F5가 되는데 요게 3이면 요거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함수값이. 그래야 더해서 0이 될 수 있다. 이해가 안 가? 요런 뜻입니다. 이해가니? 요렇게 그려져. 그래서 5 넣었을 때의 이 함수값하고 1에서의 이 함수값의 크기는 같아요. 부호가 아래쪽에 있어서 더하면 0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F5 값하고 F1 값을 더하면 뭐가 돼?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F5가 3이야. 여기 3이면 F1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얘는. 이해갔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 세 번째가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에서 fx라는 그래프의 최대값. 마이너스는 어디서? 이 정도 있겠지. 두 칸 젖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 여기서 5까지야. 자, 2에서 5까지는 3칸이고 여기서까지는 4칸이니까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당이 돼.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5까지의 그래프는 요거야.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그래프. x가 마이너스 2에서 5까지일 때는 그래프가 여기까지만 그려지겠지. 이 상태에서 제일 큰 함수의 값이 y 값이다. fx는 y야. y의 값이 제일 클 때가 20이니까 여기가 제일 커. 여기가 얼마나 소리야? 22라는 소리야. 이렇게. 맞니? 그럼 뭘 알려준 거야? f-2는 얼마를 알려준 거야? 22라는 것을 알려준 거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뭔가 막 노가다로 계산하고 그거 7점이잖아 지금 이게. 7점짜리잖아. 근데 이게 보면 이 문제를 틀리는 학생의 90%는 뭐냐면 모르니까 못 푸는 거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걸 분석할 줄 아는 사람만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분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중학교 때 어떤 것만 익숙하니까 그래? 계산에 익숙하잖아. 산수. 산수에서 답 나오면 그것을 수학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에 뭐 들어가지? 추론 들어가지. 추론. 방정식은 부등식은 약간 추론을 해야 되잖아. 단순한 계산이 아니잖아. 인수분해하고 루트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중간고사 다르잖아. 그래프도 분석해야 되고 문장제도 식 세워야 되고 맞지? 그런 추론을 하기가 싫은 거야. 산수만 좋아하니까. 그럼 고등학교 가서 박사 나는 거야. 그럼 이제 부모들이 그러지. 우리 중학교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저러지? 지금 이번에 본 시험지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시험지가 성덕 고등학교. 몇 문제 됐냐면 50분이잖아. 실제 내가 보여줄게. 이거거든.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애가 이거 올려준 건데 객관식이 18문제고 소수령이 6문제. 아니다. 18개가 아니고 24개. 24문제라니까. 객관식이 24문제. 그런데 소수령이 6문제예요. 그럼 몇 문제냐? 30문제야. 이 말이 되냐? 그래서 1등급 점수가 54점. 54점 맞으면 1등급. 자기 반의 1등이 62점이가 64점이가 맞아. 무슨 말이겠어? 30문제를 어떻게 50분 동안 풀겠냐? 마킹 돼야 되는데 소수형이 다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전교생이 다 못 풀어요. 전교 1등급 다 못 풀어요.
이거는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앞에 보면 굉장히 쉬운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전략적으로 잘 골라서 풀어야 돼. 시간 안에.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와? 아우, 야, 장난 아니다. 이걸 체감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왜?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 학교마다 보는 시험이 아니야. 수능은 전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잖아. 당연히 레벨이 높을 것이고 거기에 맞게 학교 수준에서 시험을 본단 말이야. 물론 학교 차이도 좀 있기는 해. 학교 차이가 있기는 해. 근데 우리가 대학 갈 때 내신으로 먼저 가지 않냐? 학교 성적으로. 옛날에는 1학년 성적이 한 30% 반영하는 게 1, 2, 3 반영하면 3, 3, 4 이 정도였거든.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돼? 1학년이 한 40% 돼. 1학년 성적이 40% 반영한다니까. 1학년 때 죽수잖아? 복구하기 힘들어. 그리고 수능은 뭐만 맞추면 돼? 최저만 맞추면 돼. 최저. 수능.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보는 거야. 내가 보통 학생들이 보는 시험 아이들은 내신으로 시험 대학을 가. 오케이? 내신으로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정해서 가. 최저 맞춰줘야지. 학교 성적이 좋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반에서 1등급이잖아. 다 1등급이잖아. 그럼 서울쪽으로 인서울 할 수 있다, 이거. 근데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못 믿을 거 아니야. 너희 학교, 어디 학교야? 진흥고? 이런 데 어딨어? 어디 있어, 진흥고가? 너 진흥고에서 1등급이네? 아, 못 믿겠는데? 그러면 수능 봐서 2등급 맞춰봐. 세 과목에서 뭐 6등급 돼야 돼. 3합 6, 2합 5, 뭐 이런 식으로 최저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두 과목 해가지고 등급이 뭐 3등급이면 되고 4등급이 되니까 1, 2, 2,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최저 맞추기는 어렵지 않아.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돼. 학교 시험 잘 보려면 내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잖아.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학교를 가야지. 어려운 학교를 가야지. 그래야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푹 떨어지지. 내가 공부를 못하잖아? 어려운 학교 가면 안 돼. 나보다 못하는 놈보다 똑같아 나하고. 어차피 둘 다 찍기 싸움이야. 나도 못 풀고 나는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하겠어. 그때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못 풀고 내보다 밑에 있는 놈은 처음부터 모르니까 찍기 싸움 되는 거야. 어려운 학교 가면 안 되지. 그럼 마이너스야. 내가 좀 하잖아? 어려운 학교로 가. 거기서 내가 팍 올라가면 나도 못 따라가. 근데 학교 시험 점수가 너무 어려우면 두리뭉실한 그룹이 있단 말이야. 나보다 공부 못해 분명히. 근데 얘가 찍어갖고 나하고 비슷해버려. 아, 여기서 어떻게 하지? 나는 풀 듯 하나 못 풀어. 근데 결국 찍어. 얘는 처음부터 편하게 찍어. 찍기 싸움 된다니.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그 그룹을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차분하고 빠르게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중2, 중3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학교 시험 난이도를 알아. 그지? 아, 이 정도 수준만 나오겠지. 우리 학교 시험에. 이제 딱 눈높이가 있어야죠. 그보다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래.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생각에서 자기의 추론력을 기르고 싶지도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이거 풀면 벙 찌는 거야.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알았어? 지금 막 공부하기 싫고 막 이러잖아. 놀고 싶고. 그지? 이해해. 이해하는데 그거와 내가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것을 구분을 좀 해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오늘은 경우의 수를 배우겠어요. 한 단어 또 배우겠습니다. 교재가 어디니? 자, 몇 페이지를 펴냐면 150페이지 경우의 수를 배울 거예요. 자, 설명 듣고 요게 오늘 배울 단원이 경우의 수라는 단원인데 수학에서 미리 얘기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야. 여기가 제일 짜증나는 거야. 제일 짜증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뭐야? 말 그대로 주사위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일어나지? 6가지. 1부터 6까지. 동전 던지면 몇 가지? 2가지. 앞면 뒷면. 너희들 확률 배웠지? 중2 때 확률 배웠잖아.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알았어? 중2 때 확률 배웠잖아. 맞잖아. 그거하고 연관이 돼. 경우의 수는 결국 가지수야. 어떤 사건을 시행을 해. 액션을 취해. 그럼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총 몇 가지냐를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떤 게 될 거냐? 그거야? 이게 답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직접 세라고. 너희들이 직접 세. 이게 답이야. 이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직접 세세요. 중복 없이 빠짐 없이 끝. 두 번 세지 말고 빼놓지 말고 천천히 세시라고. 그게 경우의 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문제를 툭 던지는 거야. 알았어? 자, A, B, C. 네 명이 자기 가방을 놓고 체육관에 들어가서 오케이? 농구를 했어요. 농구가 끝나고 체육관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4명 모두 다른 사람 가방을 든 거야. 무슨 말이가? 몇 가지야? 풀어봐. 찍지 말고 4가지 뭐 이러지 말고 3가지 이러지 말고 풀어보라고. 한번 물어볼까? 야, 2명이 있지. 2명이 가방을 놨지. 그지? 농구하고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들었는데 두 사람 다 자기 가방 아니야. 몇 가지야? 한 가지. A가 B 거 들고 B가 A 거 들고 그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안 그래? 3명이 있어. 3명이 가방을 놓고 농구하고 나와가지고 가방을 들었다니까? 근데 자기 가방 아니야. 몇 가지야? A라는 학생이 누구 거 들고 그걸 B 거 들고 얘 거 들고 아 얘가 C 거 들고 맞지? 세봐. 지금 풀어봐. 지금 풀어봐.
몇 가지? 몇 가지 아직 안 썼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 보자. A, B, C, D가 있는데 얘가 누구 거 들어? B 아니면 C 아니면 D 걸 드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누구 거 들 수 있을까? B는. 자, B 거는 A가, 얘 거는 A 아니면 C 거 들거나 아니면 D 거를 들 수 있지. 자, 그럼 이 경우에는 B, A 서로 이렇게 들었잖아. 그러면 남은 가방은 C하고 D가 남았으니까 얘가 C 거 들 수 없으니까 D 거 들고 얘가 누구 거 들고 C 거 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이 경우는 어때? B, C를 들었어. 가방이. 그럼 남은 가방은 A, D야. A, D. 얘가 A 걸 들면은 얘가 자기 걸 들게 되니까 얘가 D 걸 들고 얘가 A 걸 들어야지. 자, 이 경우는 어때? B, D를 들었어. 그럼 남은 가방은 A, C잖아. 자기 걸 들 수는 없지, C는. 그지? 그러니까 A 걸 들고 얘가 C 걸 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이 병원에 여기는 B가 들 수 있는 것은 A 거 들거나 B는 자기 거니까 안 되고 C는 얘가 들었잖아. 그러면 D 거 이렇게 들 수 있겠지. 자, 그러면 CA가 사용이 됐어요. 그럼 남은 것은 BD야, B. 그럼 얘가 B 걸 들면 얘가 D 걸, 자기 걸 들니까 안 돼. D 걸 들고 B 걸 들고. 자, 이번에는 CD가 사용이 됐잖아, CD가. 그럼 남은 가방은 A, B가 남았어. 그러면 CD는 아무 상관없네. A, B를 들거나 B, A 이렇게 들거나 이런 식으로. 맞지? 이렇게 하나씩 세준다니까? 직접 세다고. 알았어? 이렇게 직접 세면 돼. 그럼 여러 세 가지, 여기도 트림이 세 가지 나와서 몇 가지 나와? 9가지가 나와. 이렇게 세는 방법을 수영도라고 해. 수영도. 어떤 그림? 수형이라는 수 모양의 그림. 수영도. 수가 잎사귀 말하는 잎사귀. 무슨 말이겠지? 잎사귀. 이렇게 하나씩 세는 거를 수영도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세야 된다고. 빠짐없이 중복 없이. 얼마나 개짜증 나겠냐.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는 누가 뭐 빼먹고 싶어서 빼먹겠냐.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거야. 이해가지? 이게 경우의 수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4명이 이렇게 돼 있어서 맞지? 만약에 5명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야. 2명이 서로 다른 가방을 들어야 돼. 그럼 몇 가지겠냐? 한 가지밖에 없지. A, B가 서로 다른 사람 가방을 들은 거 몇 가지밖에 없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안 그래? 한 가지밖에 없잖아. A, B 두 사람이 자기 가방을 들고 안 돼. 몇 가지야? 한 가지. 3명이 서로 다른 사람 가방을 들은 거 몇 가지일까? 3명. A, B, C가 있다. 얘가 누구 거 들어? B 아니면 C. 얘가 B 거 들었어. 얘가 A 걸 들면 얘가 C 걸 들으니까 자기 거 들으니까 안 돼. C, A. 자, 이때는 C를 들었지? A 걸 들면 돼. B는 자기 거 아니니까. 그럼 B. 끝났네? 몇 가지? 2가지. 자, 4명이 자기 가방을 들으면 몇 가지였어? 몇 가지? 9가지. 우리가 직접 셌잖아. 이제 외우는 거야. 경우의 수는 결국 이거야. 뭐냐면 자기가 경우의 수를 미리미리 막 세놓고 중요한 애는 외워놔야 돼. 그때 가서 시험 볼 때 세면 다 틀려. 알았어? 시험 볼 때 세면 다 틀린다고. 9가지. 그럼 5명이 하면 몇 가지일까? 5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가방을 들어야 돼. 몇 가지일까? 물어보면 44가지가 나와. 이걸 어떻게 세겠냐? 44가지. 뒤져버리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 왜 9가지냐? 그래서 4명하고 5명은 외우셔야 돼. 이제 외워야 돼. 4명이 다른 사람 9가지. 5명이 다른 사람 44가지. 외우셔야 돼. 자, 요 2개를 더합니다. 거기다가 3을 곱한 거야. 왜 얘는 이렇게 됩니까? 요 2개를 더하는 거야. 거기다가 4를 곱해서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럼 만약에 6명이라고 했다면 6명은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셀 수 없으니까. 6명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9 더하기 44에다가 뭘 더해? 5를 더했겠지. 졸라 큰 수지. 몇 배까지 되지? 이걸 몇 배까지 저거 어떻게 세? 못 세지. 그래서 요 두 개는 외워 놓으셔야 돼. 5명과 4명 요거는 외워 놓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를 이름을 붙여놨어. 이렇게 자기가 말고 다른 사람 자리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교란 수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란 수열. 적어놓으세요. 적으세요. 적어주세요. 교란 수열 적어주세요. 자, 이거는 뒤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교란수열은.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저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교란수열. 자, 연필을 들고요. 문제를 하나 볼 겁니다. 자, 1101번 볼게요. 11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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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뭘까요? A이가 아니잖아. 1, 2, 3, 4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그럼 100의 자리에 뭐가 오냐? AI. 1000의 자리에 AI라고, 100의 자리에 A2, 10의 자리에 A3. 마지막 1의 자리에 오는 숫자를 A4라고 했잖아. 이해가? 이해갔어? 1, 2, 3, 4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그때 맨 앞에 오는 숫자가 A1. 그 다음 A2, A3, A4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때 AI가 아니야. A1이 1이 아니고 A2가 2가 아니고 A3가 3이 아니고 A4가 4가 아니고. 네 번째 자리에 4가 오면 안 되고. 맞지? 뭐만 얘가? 어? 천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 1, 2, 3, 4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니까? 이렇게? 여기 어떤 숫자가 오냐고. 뭐가 와? A1이 오잖아. 여기는 A2가 오고 이렇게 온다고 돼 있잖아. 근데 거기 보면 뭐라 돼 있어? AI는 뭐가 아니야. I가 아니야. 일러봐. 일러면 이게 아니고 A2는 2가 아니고 A3는 3이 아니고 여기에 2가 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 2가 오면 안 되고 여기에 3이 오면 안 되고 이게 네 번째는 4가 오면 안 돼. 1, 2, 3, 4가. 알았어? 여기에 1이 오면 안 돼. 그럼 뭐 2나 3이나 4로 시작해야 돼. 여기는 2가 오면 안 돼. 1, 3, 4 이런 것만 와야 돼. 맞잖아. 이게 몇 가지냐고 물어봐서 답이 뭐야? 9가지야. 아까 했잖아. 9가지.
얘가 자기 자리 오면 안 돼. 2가 자기 자리 오면 안 돼. 3이 여기 오면 안 돼. 4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9까지 이렇게 바꾼 거야 지금. 4명이 자기 자리 오면 안 된다는 거지. AI는 1부터 5까지야. 이때 이거 몇 가지야? A1, A2 이런 숫자들은 1에서 5까지 움직일 수 있는 숫자들이야. 알았어? 1부터 5까지 있을 수 있다고. A1이 뭐일 수 있어? 1부터 5까지 어떤 숫자야. A2도 1에서 5까지 어떤 숫자라고. 이 방정식이 성립해야 돼. 이거 곱해서 0 안 돼야 돼. 그러면 A1은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고. A2는 2가 되면 안 되고 A5는 5가 되면 안 되고. 맞지? 이거 몇 가지야? 44가지야. 이해가? 이렇게 문제를 낸다니까. 4명의 학생이 있어요. 4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러 갔어. 시험을 보러 갔는데 교실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 수험생이, 4명의 수험생이 교실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려고 간 거야. 책상에 자기 수험표가 적혀 있었어. 오케이? 근데 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은 거야. 알고 봤더니 다 자기 자리가 아니야. 몇 가지? 9가지.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내는 거야 지금. 이번에 말을 바꿔서 4명이 오케이? 5명이 시험을 보러 들어갔어. 수험표가 있어. 근데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어. 그랬더니 한 명만 자기 자리에 앉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서로 다른 사람 의자에 앉았어. 책상에 앉은 거야.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가정해보자. 그럼 누가 자기 자리에 제대로 앉았어? 1번이 제대로 앉았겠지? 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4명은 자기 자리에 앉으면 돼, 안 돼? 9가지야. 2번이 자기 자리에 제대로 앉았을 수 있지? 그러면 나머지 4명이 자기 자리에 안 앉아야 되지? 몇 가지야? 9가지야. 3번이 앉았을 때도 9가지. 4번도 9가지. 5번이 앉았을 때도 나머지 4명이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것은 9가지야. 맞지? 그럼 총 몇 가지냐? 45가지겠지? 9를 9번을 5번 하면 될 거 아니야. 1번이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도 9가지. 얘가 2번이 자기 자리에 앉았어. 그럼 나머지 4명이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되잖아. 몇 가지? 9가지. 3번이 그랬을 때도 9가지. 4번일 때도 9가지. 5번일 때도 9가지. 총 몇 가지? 45. 9가지가 몇 번이야? 5번이야. 얘가 5 곱하기 9겠지. 너희들 배운 곱법칙 생각해봐. 뭘 먼저 정해줘? 누가 자기 자리에 제대로 앉았을까를 정해주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1번이 그랬을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5번 중에. 이해가? 그러면 1번이 제대로 앉았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4명이 서로 다른 사람 의자에 앉는 것은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45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고. 이해가? 그러면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말했지.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해법이 뭐 바뀌었다? 중복 없이 빠짐없이 직접 세는 거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제일 짜증난 거야.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센 아이는 그 세는 방법을 기억해야 돼. 얘는 무조건. 아까 말했지. 아어가 바뀌었잖아. 전혀 새로운 게 돼버리잖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에 넣는 문제는 A, B, C가 아무리 바뀌어도 한 번만 하면 돼. 그렇지 않겠어?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아어를 바꿔버리잖아. 조건을 바꿔버리면 경우의 수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가? 이해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자기가 셌던 노하우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못 쓴다. 못 푼다니까. 연필 안 주면서 못 푼다니까. 그러니까 좀 틀리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셀 때
요거까지만 설명을 좀 쉬었다 할게요. 그냥 이렇게 무대포로 다 일일이 세냐 이 말이야. 그게 기본인데 일일이 세기에는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잖아. 뭐 100가지, 200가지 언제 다 셀 거냐, 그림으로. 그래서 얘를 점점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합법칙과 곱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법칙과 곱법칙을 이용하면 이제 조금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냥 막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합법칙을 언제 쓰고 곱법칙을 언제 쓰느냐? 합법칙은 사건 A 또는 사건 B 이거나 A 요거거나 요거 요렇게 되면 이때 우리는 A가 일어날 경우의 수하고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 그런데 때로는 봐봐 사건 A가 일어나고 뒤이어 사건 B가 일어나 연속해서 거의 동시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두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돼. 자, 이거 구분 엄청 잘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동전을 던지면 몇 가지? 두 가지가 일어나. 앞면 아니면 뒷면.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1부터 6까지. 자, 그러면 문제. 동전 한 개하고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어. 몇 가지나 일어날 수 있어? 몇 가지? 동전은 앞면, 뒷면 두 가지고 주사위는 6가지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럼 8가지야, 12가지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해를 못한다고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수용도를 이용해서 직접 셌던 거예요. 동전에서 앞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에서 1, 2, 3, 4, 5, 6 6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뒷면이 나왔을 때도 1에서 6까지 6가지야. 그럼 총 몇 가지냐? 12가지네. 곱했단 얘기지. 이걸 해석을 해. 어떻게? 동전 또는 주사위가 아니야. 동전이 땅에 떨어지고 뒤이어서 주사위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동전이 땅에 떨어지면서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지? 연속해서 주사위가 떨어지면서 6가지가 일어나니까 곱법칙을 써서 곱해줘야 되는 거지. 선생님, 주사위가 먼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6 곱하기 2겠지. 둘 다 똑같이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6이나 6 곱하기 2나 똑같은 거니까. 맞아? 그래서 곱법칙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6가지씩이야. 각각. A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B가 6가지씩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곱법칙을 썼단 거야. 아까 5명이 수험생이 책상에 앉았는데 한 사람만 자기 의자에 앉았고 나머지 4명은 자기 책상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 자기 자리에 앉을 학생이 몇 가지야? 5명 중에 1명이니까 5가지겠지. 연속해서 나머지 4명이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45가지가 나왔던 거란 말이야. 아까. 이해가 안 가? 무슨 말 이해갔어? 이게 곱법칙이야. 그러면 합법칙은 뭐냐? 합법칙은 요거 또는 요거. 이럴 때는 더해줘야 되겠지. 수학책이 3권 있어. 영어책이 2권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한 권을 뽑을 거야. 몇 가지냐? 몇 가지야? 수학책 3권, 영어책 2권 있다고 책 한 권을 뽑고 싶어. 몇 가지야? 5가지야. 왜? 1, 2, 3, A, B 중에 하나 뽑으면 되잖아. 5가지. 왜? 3가지, 2가지를 더한 거냐고. 수학책 뽑거나 또는 영어책 중에 하나를 뽑거나. 내가 수학책 한 권과 영어책 한 권을 각각 이렇게 뽑고 세트로 뽑고 싶어.
그럼 몇 가지냐? 수학책 셋 중에 하나를 뽑고 뒤 이어서 영어책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니까 두 가지, 6가지야. 이걸 써주세요. 수학책이 1일 때 영어가 A 아니면 B. 수학책을 2번을 뽑았을 때 영어를 A, B 뽑을 수도 있고 수학을 3번 뽑았을 때 영어를 A, B 뽑을 수 있고 언제 이렇게 세냐 이 말이야. 알겠어? 윗옷이 3벌 있고 바지가 4벌이 있어요. 윗옷이 3벌 있고 위에 티가 3벌 있고 바지가 4벌 있어. 내가 외출을 할 때 옷을 착용하고 나가겠지? 몇 가지야? 몇 가지? 알아요? 몇 가지? 윗옷이 3개 있고 바지가 4벌 있다니까? 옷 입고 나가고 싶어. 코디를 해서 나가야 되잖아. 몇 가지냐? 몇 가지? 네 생각을 말해줘야 돼. 내가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몇 가지? 지금 3하고 4를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어 지금. 3하고 4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상상을 해보라고. 몇 가지? 3하고 4를 더할 거냐 곱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더할지 곱할지인지를 알아야지. 모르겠으면 직접 세란 말이야. 상의가 1, 2, 3이 있고 바지가 A, B, C, D가 있어. 그럼 내가 윗옷을 1 입고 바지를 뭐 입어? A, B, C, D 넷 중에 하나를 입을 거 아니야. 윗도리를 2번을 입었을 때도 바지는 넷 중에 하나를 입을 거고 3번을 입었을 때 넷 중에 3번을 입었을 때 4가지잖아. 몇 가지야? 12가지 아니냐. 직접 세잖아 지금. 윗옷을 3번 옷을 입고 바지를 A, B, C, D 넷 중에 하나를 입을 거 아니야. 2번 옷을 입고도 A, B, C, D 넷 중에 하나를 입을 거 아니야. 12가지잖아 12가지. 근데 언제 이렇게 세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 상의가 3벌, 바지가 4벌 있어. 옷을 코디하고 나갈 거야. 몇 가지? 몇 가지? 왜 12가지야? 상의 입고 뒤 이어서 바지 입고 나가는 거라고. 상의 또는 하의만 입고 나가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상의 또는 하의 바지만 입고 나가냐? 위에 옷만 입고 나가? 상의 입고 연속해서 뒤 이어서 바지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상의 3번 있어. 그럼 바지를 상의를 1번 입었을 때 바지는 넷 중에 하나를 입어야 되니까 4가지. 상의를 2번 옷을 입었을 때도 바지는 넷 중에 하나 4가지. 3번도 4가지. 4, 3, 12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답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나중에 경우수를 풀어봐 그러면 뭐하고 있어? 이렇게 세고 있어. 답이 800 몇 가지인데 언제 세냐고. 그걸 못 센다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게 지랄인 거야. 이래서 20까지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어요. 숫자가 1부터 20까지 적힌 카드가 있어. 내가 여기서 카드를 한 장을 꺼내. 카드 한 장을 꺼낼 거야. 이 카드가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가 되는 것은 몇 가지일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카드야. 자, 몇 가지야? 내가 1에서 20까지 숫자 중에 적힌 카드 하나 뽑았는데 그 카드가 알고 봤더니 뭐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도 아니야.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냐? 1은 아니고 2, 3 오케이, 4 되고 5는 안 되고 6, 7은 안 되고 8 되고 9도 되고 10도 되고 이렇게 셀 거야? 이렇게 세고 싶다고. 이런 놈은 바보야 이제. 저걸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 노가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노가다를 하는 놈들은 수학을 안 들어요. 이게 다 귀찮아. 왜? 나는 속으로 뭐하고 있어? 이거 셀 건데 이질하고 있어. 발전이 없다고. 배워야 돼 새로운 걸. 200까지는 어떻게 할 거야? 1부터 200까지 카드가 있어요. 적힌 카드가. 여기 3장을 뽑았는데 그 카드가 2의 배수가 아니면 또 3의 배수인 카드가 나와야 돼. 몇 가지냐? 셀 거야? 220이면 셀 나간다고. 또. 200이든 20이든 세면 안 된다고. 노가다면 안 된다고. 수학을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1에서 200까지 적힌 카드가 있어요.
20까지 적힌 카드가 있어. 이 카드에서 내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데 2의 배수 몇 개냐? 10장이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3의 배수 몇 장 있어? 6장이 있겠지. 맞지? 2, 4, 6, 8, 10, 12, 14, 16, 18, 20 맞잖아. 3의 배수 3, 6, 9, 12, 15, 18 6장 있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또는 3의 배수가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16장. 이렇게 A 또는 B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건은 경우의 수를 더해줘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중복은 빼줘야 돼. 중복은 빼줘야 된다. 내가 이 얘기 할 때 10장을 셌는데 10장 중에는 6이 있거든. 12도 있고 18도 있거든. 3의 배수 6장을 선택했지? 근데 이 3의 배수에도 뭐가 있어? 6하고 12하고 18이 있거든. 그럼 두 번 센 거야. 6하고 12하고 18이라는 숫자는. 그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를 중복에 두 번 센 거 있다고 요 안에. 여기 안에 뭐가 있다고? 6하고 12하고 18을 여기서 셌다고 요 안에서. 3의 배수 6장을 할 때도 6하고 12하고 18은 셌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은 두 번 셌잖아 이 카드는. 그러니까 그 한 번은 세 장은 한 번 빼줘야지. 이게 합법칙이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수영도 이렇게 그리면서 세야 돼. 근데 그렇게 세면 날 세서 못 풀어. 그래서 합법칙과 고법칙을 이용한다. 어떨 때 합법칙을 써?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더해줘. 혹시 중복된 거 있으면 빼라 이거야. 두 번 센 거 있으면 빼라고. 그런데 하나가 일어나고 뒤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또 뒤이어서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된다. 이게 고법칙이야. A에서 B라는 마을로 가고 C라는 마을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A에서 C까지 가고 싶어. 총 몇 가지냐 물어봐.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 둘 이러고 있다 이 말이야. 미쳐버리겠지. 아, 선생님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 말이지. 이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또는 밑으로 해서 갈 수도 있잖아. 밑으로 해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이 길을 이용하거나 이 길을 이용하거나. 이해가? 그럼 이번에는 B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그럼 내가 A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더해 곱해. 곱해야지. 왜요? 아니 A에서 B로 가고 연속해서 뒤 이어서 B에서 C로 갈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1번으로 갔어. 그리고 A, B, C 셋 중에 하나로 가겠지. 2번 길을 갔을 때 A, B, C 셋 중에 하나. 3번도 셋 중에 하나, 4번도 셋 중에 하나. 4, 3, 12, 12개지. 맞지? 이거를 이렇게 이제 고법칙으로 가능하네.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더해 곱해. 더해야 되겠네? 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잖아. 이렇게 가고 바로 연속해서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 맞지? 이게 고법칙과 합법칙을 이용한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5개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색깔을 칠하고 싶어. 색은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색이 있어. 10개의 색이 있다고. 내가 여기다가 색칠을 하고 싶어. 대신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는데 연속한 데는 구분해서 칠해야 돼. 여기다가 1번 칠하고 여기다 1번 칠하면 1번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여버리겠지. 그렇게는 안 된다고. 같은 색 칠하면 안 돼. 같은 색 칠하면 안 돼. 요렇게는 같은 색 칠해도 돼. 여기다 흰색 칠하고 여기다 흰색 칠해도 구분되잖아.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다가 색깔을 몇 개나 칠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A, B, C, D, E에다가 색을 칠할 건데 A에다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10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잖아. 내가 1번을 칠했다고 쳐. 그럼 B에다가 몇 가지? 1번 칠하면 안 되니까 1번 빼고 칠해야 되겠지. 9개 중에 하나.
2번을 칠했다고 쳐. 그러면 C에다가 몇 가지 칠해야 돼? 1번 피하고 2번 피해야 돼. 8가지. 그러면 3가지를 칠했다고, 셋 중에 3번 색을 칠했다고 쳐. 그럼 D에다가 뭘 칠해야 할 수 있어? 몇 가지? 8가지. 왜요? 3번하고 1번만 피하면 돼. 2번 또 칠해도 된다고.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1번하고 3번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4번을 칠다고 치자.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다가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1번하고 몇 번만 칠하면 돼. 4번만 칠하면 될 것 같지? 근데 잘 봐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4번만 아니면 돼. 여기다가 1번 칠해도 괜찮아.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1번을 칠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지? 여기다 1번을 칠하면서 여기랑 여기랑 구별이 된다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낸다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럼 여기다가 뭐 또 1번 칠하면 안 돼. 1번 칠하면 하나의 영역으로 모여버리니까. 얘가 여기다 1번 칠하면 안 되겠지. 그럼 1번하고 몇 번만 피하면 돼? 4번만 피하면 되니까 8가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다. 알겠어? 한 3분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잤어? 유진아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자,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유형 1번 볼게요. 유형 1번. 152페이지. 154페이지, 쏘리. 154페이지. 유형 1번 봅시다. 자, 서로 154. 자, 서로 다른, 이거 뭐야? RPM 썼어? 내가 사야겠나? 그리고 너희들 교재 센 사세요. 센 우리 2학기 교재 이걸로 할 거야. 요거 센 아까 어디냐? 센 3-5 빨간 책 알지? 요렇게 생긴 거. 요거 2학기 교재야. 알았어? 센 여기 보면 제일 높은 단계. 응? 라이트 센 이런 거 말고 라이트 센, 베이직 센 이런 거 말고 그냥 센. 알았지? 센으로 3-2 유나한테도 많이 줘. 그래서 천천히 준비. 알았지? 바로 준비되기 시작할 거야. 자, 유형 1번 보자. 대표 유형 1번. 뭐라 돼 있냐? 1075번. 주사위를 몇 개 던져? 2개를 던지겠지.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 던질 거야. 던져가지고 두 눈의 합을 구할 건데 그 두 눈의 합이 뭐가 돼야 돼?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몇 가지? 머릿속으로 세면 안 된다니까? 머릿속으로 세면 안 돼. 이게 경우의 수가. 두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첫 번째 합이 얼마일 수 있어? 합이 5가 되면 되겠지. 또 10이 되거나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근데 15는 나올 수가 없어. 왜? 주사위 던져가지고 6, 6이 맥시멈인데. 그지? 그럼 5가 되는 경우 뭔 거 있냐? 1, 4, 2, 3, 3, 2, 4, 1 이렇게 총 몇 가지? 4가지. 선생님! 1, 4하고 4, 2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2, 3하고 3, 2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르지. 왜? 문제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주사위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가 빨간색, 파란색 주사위야. 그러면 1, 4, 4, 1은 다른 거지. 빨간색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파란색 주사위에서 4가 나온 거하고 빨간색 주사위에서 4 나오고 파란색에서 1 나오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다른 걸로 봐야 되니까 4가지.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뭐 있어? 4, 6, 5, 5, 6, 4. 몇 가지? 3가지. 그럼 12가지야? 7가지야? 7가지지.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이해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막상 풀어봐 그러면 멍하다니까. 유형 2번 봅시다. 풀어봅시다. 풀어봐.
이것도 못 세고 있어 우리가. 자 이렇게 생겼지. 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합이 3이니까 17이 나오려면 Z는 안 되겠네. 그럼 얘가 2면은 합이 5니까 15가 되려면 5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세면 날 세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세면은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날 세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것은 계속 큰 놈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때는 15. 그러면 이렇게 빠짐없이 바로 되니까 지금 여기다 쓰는 숫자는 x, y, z 말하는 거야.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이면 합이 5니까 15. 여기가 2면 13.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리고 이것도 다 쓸 필요는 없어. 어때? 얘가 1일 때 얘가 8이면 16, 3이니까 그때는 1이겠지. 그럼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세야지. 알았어? 이게 칙하게 풀잖아. 야, 얘가 2일 때 얘가 1이야. 얘가 2고 얘가 1이면 6, 2, 8이잖아. 그럼 여기는 12. 이렇게 오면 2가 오면 얼마가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자, 그러면 어디까지만 가면 될까? 이게 6이니까 이게 7이 돼버리면 14, 6, 합이 20 되면 안 되니까 6까지만 가야 되겠지. 그래야 얘도 자연수로 나오니까. 여기까지 얘가 7이고 얘가 2면은 y, x는 0 되니까 안 될 거야. 자, 얘가 3일 때 얘가 3이고 얘가 1이야. 그러면 11이거든? 9가 돼야 돼. 그럼 어디까지 그냥 나오려면 5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면 19가 되니까 그때 1이 된다. 그래서 얘는 몇 가지냐? 6가지. 얘는 8가지, 얘는 6가지. 뭐만 세면 돼? 요것만 세면 되지. 요 기준에 하나씩 붙으니까. 자, 4야 4. 12니까 여기가 4가 되면 0 되버리니까 3까지만.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5가지. 이런 식으로 세야 된다. 5일 때는 1, 2만 되겠지? 1, 2. 6일 때는 안 되고 2가지. 그죠? 그대로 10가지, 14가지, 24가지. 근데 지금 요거 셀 때 어때? 룰이 없으면 이 24가지를 세다가 한 문제 풀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게 선생님 처음에 말했잖아. 경우의 수가 진짜 어려운 거야.